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양도세로 핵심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양도세가 무거워지게 되면 일단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재고주택이 원활하게 물건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물건이 잠기는 현상이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현상이 최근에 이 710 대책, 그래서 역대급 세제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핵심 매물이 지금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되는 시점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도 일단은 그 규제가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주택이 많이 나올 것으로 또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그 흐름도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거래는 사라지고 집값은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제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요. 자, 그 중과로 거래 가능한 재고 주택수가 일단 이 부동산 시장에 감소를 한다. 자, 감소를 하게 되면 일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희소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이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면 희소성이 생기는 거고요. 자, 한 건이 거래가 되면 그게 신고가가 되고요. 자, 그 한 건 거래 때문에 일단 그 이상 그 다음번 거래 가격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 자, 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되는 원인을 또 제공하기도 했고요. 자, 이러한 희소성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대급 710 증세 정책으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관망세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관망세로 들어간 이유는 보유세, 양도세 동시에 강화가 됐고 또 취득세도 굉장히 강화가 됐죠. 자, 매물을 거두는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 개인별로 강남권 핵심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방, 아파트 처분으로 재차 양극화 시장이 초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래가 사라지고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발생이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집값이 아무데나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이나 지방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강남권이나 서울이나 또는 우리가 수도권 핵심 지역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보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현행 세율이 0.6에서 3.2%지만 일단 개정되는 세율을 보게 되면 3주택자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 세율이 1.2에서 6%로 대폭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보유기간 1년 같은 경우에는 현행 40%, 2년 이상부터는 기본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보유 기간이 지금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로 또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규제 지역 중과 세율이 지금 현행 2주택자는 10%지만 앞으로는 20%, 3주택은 지금 현행 20% 중과세율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3주택자 10포인트가 늘어난 30%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양도소득세가 무거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유하는 이 보유세도 무거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래서 이제 3주택까지는 1에서 3%, 4주택 이상부터는 4%를 내던 현행과 다르게 개정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1주택자는 1%에서 3% 현행 유지고요. 자, 2주택 취득한다. 2주택. 그러면 8%. 3주택 이상을 취득한다. 그러면 12%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에도 1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제 개편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절세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자, 거래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법인의 물건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법인도 법인 나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법인을 설립한 주체가 자금이 있는 사람이냐? 근데 자금이 부족한데 일단 좀 우량의 주택을 사서 좀 뭔가 시세 차익, 투자 수익을 좀 보고 싶은 영끌을 해서 이 자금 마련한 법인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차별화는 분명히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6.17 대책 법인 보유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사라졌고요. 자, 규제가 수도권 대부분 전역으로 확산이 된 지금의 현재 시점인데,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권 아파트 고가 주택 위주로 보통 한 채를 전세 끼고 매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개인 명의로, 그래서 이제 비과세 혜택 보려고 하고요. 여유 있는 자금, 그래도 이제 안전자산이고 가장 안전한 지역, 상승률이 높은 지역, 그 지역 바로 강남권인데, 그 지역에 개인 명의로 취득하기보다는 법인을 설립해서 일단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과 개인의 주택으로 나눠놓은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영끌에서 법인을 설립한, 이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영끌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여유 자금이 있는 개인에서 일단 이 법인을 만든 사람과, 또 이제 그 영끌을 해서 이 법인을 설립하고 강남권의 고가 주택을 전세 끼고 매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고 못 버티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차이점에 따라서 일단 어떤 한정된 시기와 시점에 분명히 그런 물건들은 이 고가주택 시장에서도 급매로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똘똘한 한 채, 고가주택으로 하나로 집중하는 법인도 있고요.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1,000만 원짜리로 1,000만 원짜리 그 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그 아파트가 수도권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자본금, 예를 들어서 5억 원 정도로 갭 투자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 5채, 뭐 그 이상, 10채 이상도 주택수를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어난 주택들 지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일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6.17 대책 이후에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물건이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법인 투자자의 물건이 한정된 시기와 시점에 몰린다면 강남권 집값은 놓치고, 오히려 이런 다주택 법인의 물건들이 지방에서 이 폭탄처럼 매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집값은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강남권에 이제 투자한 절세 목적의 법인, 한 채를 샀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끌을 해서 법인을 설립한 그런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세라는 부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 영끌에서 샀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처분 그 자금 같은 경우에는 딱 어느 정도 금액, 그리고 이제 대출, 이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내야 되는 비용들, 모든 것들은 이제 재무 설계를 해서 이제 매입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보유세가 늘어나면 그게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당분간은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좀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존버라 그러죠. 이제 버틸 수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고가주택 시장에서도 어느 한정된 시기와 시점에 물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보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그 전국적으로 20만 명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강남권 다주택자다. 그러면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 서초동, 이렇게 이제 강남권에 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이런 지역이 이제 여러 채를 갖고 있다. 당연히 주택 매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강남권에만 주택이 있는 분들보다는 뭐 비강남권에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대부분 다주택자 갭이 적은 수도권 지방 투자자가 그 많아서 세금 강화 정책 실시할 경우에는 일단 비우량 주택, 그래서 이제 비우량 주택이 타격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우량 주택을 그 보유하고 비우량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략으로 나갈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처럼 그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문매를 많이 맞았죠. 고위직처럼 강남만 두고 지방 먼저 양도하는 현상이 일단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양극화 현상이 초래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은 버리고 서울로 집중하고, 서울에서도 강남권이냐
또는 비강남권이냐에 따라서 이 우량주택, 비우량주택의 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물건에 따라서 그 해당 개인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서울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라는 지역도 핵심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전에도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일단 6억 원 전후에 자, 이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그리고 이제 교통호재나 직주근접성이 향상되는 지역도 핵심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우량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자산을 내가 2억 갖고 있는 사람, 5억 갖고 있는 사람, 10억 갖고 있는 사람, 자,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자본의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은 강남에 있는 게 핵심 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도봉구나 또는 금천구의 주택이 핵심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인천에, 또는 어떤 분은 경기도 안양에, 자, 이렇게 이제 핵심 자산 금액도 틀리고 지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에 맞게끔 일단 이 자산이라는 거를 조금 이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좀 선택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기, 자, 서울 아파트 값이 52%나 올랐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실련에서 한번 발표했었죠. 그래서 이제 1,500만 원, 그 이명박 정부 대통령 때는 자,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500만 원이 감소를 했대요. 자, 그래서 이제 감소율이 3%였는데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4억 8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줄어든 4억 6,500만 원으로 자, 하락한 시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일단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4억 6,500만 원에서 5억 9,900만 원으로 무려 1억 3,4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지금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값 상승률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자, 6억 600만 원이었던 게 지금 현재 그 뉴스 또는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9억 2천만 원으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자, 3억 1,400만 원이 오른 결과로 가격 상승률이 무려 52%나 올랐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경실련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 4년, 3년 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좀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보다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고요. 간절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께서 매 순간 이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항상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자, 그리고 이제 늘어나는 보유세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양도세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고, 현재도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유세도 무겁고, 양도세도 무겁기 때문에, 자, 피할 수 있는 방법,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자, 증여라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보다는 차라리 증여로 우리 자녀의 주택을 마련해주고, 부를 대물림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같은 움직임에 증여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께 죄송하다. 증여 부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내에 불로소득 관련 세제 강화하겠고, 매도보다는 증여가 유리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검토되는 내용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증여세율을 무려 12%나 올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자, 현행 지방세 포함 4%보다도 3배가량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지고, 예, 굉장히 큰, 자, 증여세를 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개정되는 내용,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최근에 이 증여를 지금 굉장히 상담 많이 받으시고 또 증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요런 흐름도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강력한 세금,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로 인해서 무주택자, 실수요자, 다주택자, 법인 예, 설립하신 분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주거 안정과 불안하는 세금으로 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금은 오르니 주택 매도를 꺼리기에 자, 매물 잠김 현상이 초래되고 있고, 전세가는 치솟고 있고요. 전세가는 지금 매매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우리가 전세가율이라는 걸 많이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전세가는 치솟고 전세 물건도 지금 많이 없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일단 전세가가 치고 간다고 하더라도 현행 규제로 자, 갭 투자 환경은 지금 예전같이 녹록지도 않고 예전의 상황으로 인식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기에는 만만치가 않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투자는 어렵다. 예,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이슈는 최근 굉장히 당정청에서 굉장히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규제로 주택 가격은 하락할 것 같은 생각에 급매를 찾는 사람들은 늘고 있으나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고 방문을 해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 체감되는 가격은 현재 생각했던 금매라든가 이런 물건들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강남 쪽, 서울 쪽 또는 핵심 지역, 자, 각 지역마다 핵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핵심 지역의 핵심 물건들이 지금 매물을 좀 걷어들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그 가격이 꺾이기보다는 유지하고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세금이 무거워지면 일단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자, 물건이 그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자, 핵심 매물이 자, 안 나오고 자,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양도세 무겁기 때문에 재고 주택 그동안 사라졌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더 무거워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거워지면 매물이 더 많이 나올까요? 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개인별로 또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의 그 특정 물건이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g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 버티다가 자, 못 버티고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되고요. 일단은 그 주택을 지금 늘리기보다는 조금 각 지역에 자, 비우량 주택보다는 우량 주택. 자, 우량 주택이라는 거는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다 지역마다 핵심 물건이 있고 핵심 지역이 있고 거기서 우량주택, 비우량주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개인별로 자산의 크기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의 핵심 자산이라는 게 20억, 10억, 5억, 2억, 1억 짜리 주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 일단 지금의 상황을 잘 바라보시고요. 자, 일단 제가 요런 그 세금과 관련해서 일단 매물, 지금 시장의 흐름, 자, 이렇게도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나가 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